안녕하세요. 부부양심 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자, 오늘 자동차 상식 주제는 수입차 유지비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을 찍을게요. 이제 좀 더 보강할 내용도 있고 또 좀 말씀드릴 부분도 있어서 오늘은 수입차 유지비에 대해서 두 번째 영상을 찍겠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냥 중고차 나부랭이니까 제가 찍는 이 영상은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서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유지비가 많이 든다라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공감도 해 주셨고, 또 뭐 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너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 중고차 딜러잖아요. 그러니까 차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중고차 업이라는 게 경기를 심하게 타는 직업이에요. 이게 어떤 뭐 경기에 좋고 나쁨이 체감적으로 확 느껴지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일단은 중고차를 국산차든 수입차든 팔았을 때 최대한 돈이 덜 들어가게끔 하는 차를 물론 팔겠지만, 아무리 제가 밑에를 다 떠보고 시운전하고, 저 같은 경우는 밑에 언더카바 싹 다 뜯어가지고 보거든요. 아무리 다 뜯어서 확인한다 해도 이게 거의 100% 가까이 모든 차의 컨디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국산차 같은 경우도 구입을 하신 뒤에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수입차는 단가가 워낙 국산차보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예민하시죠.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수입차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일단 뭐 새 차든 중고차든 무조건 새 차가 좋겠죠. 근데 관리가 잘 된 중고차,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독 그 수입차에 대한 어떤 퀄리티, 프리미엄이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 때문에 국산차보다 관리를 잘해요. 10년이 넘건 뭐 15년이 된 차도 솔직히 번지르르하고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고르거나, 그다음에 굉장히 좀 소개를 잘 해주시는 딜러분한테 수입차를 하신다 그러면 만족하면서 타실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어쩔 수 없는 수리비,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국산차와 단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꼭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일부 영상을 찍었습니다. 일단 국산차보다 수입차가 그 정도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수입차 중에서도 이제 이 추가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차들이 분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의 이제 분들 같은 경우 독일 차도 좋아하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탈리아 차들, 그 다음에 영국 차들도 많이 사잖아요. 제규어, 그 다음에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그 다음에 마세라티, 뭐 이탈리아의 마세라티 정도, 알파로메오 같은 경우는 거의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니까 그건 이제 제껴놓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스웨덴의 볼보도 이게 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비용이 조금 비싼, 부품 비용이 비싼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수리비가 왜 많이 들어가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고객님들 중에 이제 그동안 국산차를 타셨기 때문에 수입차를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상담을 하면서 이분이
어떤 특정한 브랜드나 특정한 차종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나는 수입차를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특정한 특별한 어떤 브랜드와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특징들을 다 설명해주고 팔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수입차를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100%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차를 먼저 타보시고 그 다음에 독일 차로 넘어가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보통은 이제 독일 차를 많이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시니까 폭스바겐 빼고 많이 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뭔가 이 수입차에 대한 기준이 너무 낮아졌어요. 그거는 이제 추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돈이 들어갈 때의 어떤 소비자의 심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건 더 뭐 돈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건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간다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 차를 먼저 타본 다음에 독일 차를 넘어가시면 그나마 심리적으로 조금 더 편안한 상태로 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고장나는 비율에 있어서는 일본 차가 훨씬 덜 고장나죠. 그리고 일본 차는 사실은 뭐 크게 프리미엄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어떤 렉서스라는 거 이외에는 사실상 한국에서만큼은 그리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고, 프리미엄 브랜드인 렉서스 자체도 사실상 부품 하나하나만 따지고 본다면 독일 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고장나는 이 비율이 워낙 적고 메인터넌스의 기간이 길다 보니까 내 주머니에서 실제로 돈이 나가는 비용은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간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일본 차 수입차를 타고 있지만 국산차보다도 어쩔 때는 돈이 더 안 들어가는 차들도 태반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일본 차가 어떤 운전의 즐거움이라든지 차대의 쫄깃함이라든지 이런 부분, 고속의 코너링과 제동 성능과 고속에서의 안전성과 그런 부분에서의 가치를 생각하고 운전을 막 즐기면서 막 오호 막 소리 지르면서 그 역시 독일 차야 하면서, 아 이게 자동차지,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저도 그러면서 타고 다녔거든요. 그런 매니아적인 부분들을 느끼지 못하실 것 같으면 굳이 독일 차가 크게 메리트를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 독일차 이외에 요즘엔 이제 영국 차들도 많이 타시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차하고 스웨덴 차도 많이 타시는데, 요즘 영국의 랜드로버하고 제규어도 굉장히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포르쉐 같은 경우 포르쉐 박스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칸, 그 다음에 카이엔 뭐 이런 것도 연식 그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무조건 수입차는. 근데 그런 것도 실제로 보면 1억이 넘거나 1억 가까이 되는 차들도 실제로 중고차 값은 막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뭐 BMW X5, X6 이런 거 같은 경우 뭐 2000년대 뭐 2010년식이라든지 10년식 좀 넘는 것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냥 모하비 모하비 정도 살 정도의 돈이면, 조금 더 보태면 사실 수가 있다 보니까 만만해 보이는 거죠. 랜드로버나 뭐 레인지로버 같은 것도 이렇게 만만해 보이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를 많이 주세요. 이게 인터넷 보면 그렇게 비싸지 않던데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제 측근이다 보니까 제가 말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아유 돈 얼마 버시는지 모르겠지만 만만하게 보다가 울어야 된다. 그냥 한 달에 뭐 한 3,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그래도 뭐 순수익으로 돈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으면 이것저것 생활도 해야 되고 돈 나가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 거 다 빼고
그런 거 이렇게 포함해서 그래도 돈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모험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그래도 너무 자동차에 지식이 없으면 좀 어렵다. 그리고 독일 차보다도 영국 차, 이탈리아 차는요, 약 1.5배에서 2배가 더 비싸요. 국산차를 기준으로 해서 어, BMW나 아우디보다 벤츠가 통상적으로 조금 더 비싸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벤츠보다 영국차 뭐 제규어라든지 뭐 랜드로버, 레인지로버가 약 1.5배 정도가 더 비싸요. 부품값이. 그럼 얼마야? 국산차의 3배, 한 3.5배 정도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 차 더 비싸요. 차가 많이 안 팔린 거는 그만큼 국내의 부품의 재고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AS 센터에서도 그렇게 친절하지도 않고, 제 생각에는 벤츠도 그렇고요. 어떤 프리미엄 브랜드,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 어떤 브랜드임에도 브랜드의 수입 브랜드에 조금 더 럭셔리 브랜드를 가면 이 AS 센터라든지 아니면 동호회 카페 같은 데에서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 벤츠 타고 다니는데 뭘 그 정도 돈 가지고 그렇게 벌벌 떠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뉘앙스로. 그러니까 창피해서 그런 말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런 게 없지나마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사람이 빈정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흔한 어떤 독일의 어떤 브랜드를 따지고 봤을 때도 비교적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수리를 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고쳐질 수가 없어요. 뭐 오일류라든지 뭐 브레이크 라이닝 같은 경우나 쉽게 어떤 자료가 나와 있는 소모품성 부품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구비를 해 놓을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개인 사설 업체에서는 오일류 필터 같은 거나 오일류 정도나 이렇게 해놓지, 브레이크 라이닝 같은 거 이런 거 또 일일이 다 떠다 놓지 않거든요. 그럼 하루 이틀 정도 이 배송받는 기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게 수입차 같은 경우 보통 차대 번호, 이 남바보다도 차대 번호를 가지고 부품을 조회하는 게 더 정확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방대해요. 이게 부품이 달라. 금방금방 이게 부품이 바뀌어버리고 막 이게 적용이 되고 하다 보니까 부품 가짓수도 굉장히 많고요. 혹시라도 이게 내가 이 잘못 얘기해가지고 부품이 잘못 오면 그만큼 또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수리를 하기 위해서 리프트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탈착을 하면 그 리프트는 못 써요. 그 고쳐질 때까지는 리프트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그게 보관료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리프트가 뭐 하나만 있는 데에서는 그 수입차 다 뜯어놓은 수입차 하나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보관료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비용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게 국산차처럼 이렇게 쉽게 빨리 이게 부품 조달이 된다라고 하면 좀 낫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잘 아는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잘 해드려야 하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수리비를 아껴드리기 위해서 이제 수입 부품 그 유통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대전에도 있고 뭐 서울, 경기, 전국에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쉽게 빨리 구할 수 있는 부품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품들도 있고, 부품의 단가가 굉장히 높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단골 고객 같은 경우면 내가 더 잘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고객한테 잘해드려야 하는 거는 무조건 이제 물론 정비도 잘 해야 되겠지만, 잘 하시겠지만, 그만큼 단가도 조금 낮춰줘야 이게 고객들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A라는 업체에도 비교 견적을 넣어야 되고 부품에 B, C, D 다 넣어야 돼요. 근데 그게 단가가 달라요. 다를 때도 있어요. A라는 업체는 뭐 10,000원인데 B라는 업체는 30,000원이고,
거기에 배송비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뭐 배송비가 안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어떤 데는 배송이 좀 굉장히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 배송이 좀 늦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묶음 배송으로 해야지만 그 단가를 맞추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일일이 전화해서 알아봐야 되는 시간도 있고 받는 시간도 있고, 거기에 공휴일이 걸리면 또 배송 기간이 늦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이게 수입차가 주차료, 보관료라는 게 이 추가적인 비용으로 올라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독일, 어떤 흔한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 독일차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영국 차나 뭐 스웨덴 차라든지 아니면 이탈리아 차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더 부품의 가짓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현지에서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 현지에서 시키면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단가가 조금씩 올라탑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중고차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실 거는 아니고, 나는 흔한 브랜드가 싫다라고 해서 더 흔하지 않은 브랜드를 타신다고 하면 물론 잘 고르면 굉장히 좋고 아주 좋아, 뭐 더할 나위 없이도 좋아요. 근데 하여튼 자료도 많지 않고 폭탄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어떤 여러 가지 이게 대중 매체의 자료들을 이렇게 확인했을 때 대부분 수입차 유지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과 어떤 매체들을 봤을 때는 신차 구입 후에 3년, 4년 뭐 이랬을 때 나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아주 짧은 키로수의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 1, 2년 정도는 뭐 그렇게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차 구입 후에 3, 4년간 고장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건 당연히 AS를 받아야 되는 거고, 중고차도 정말 짧은 키로수의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보존 상태가 좋으니까 당연히 고장이 안 날 수밖에 없어요.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AS가 보장이 되는 거고, 제가 말하는 의도는 어떤 5년 이상, 6년 이상 된 중고차를 키로수가 한 7만 킬로부터 시작되는, 7만에서 8만 킬로부터 시작되는 이제 중고차 같은 경우 차주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같은 그런 부분에서 편차가 생긴다는 부분이죠. 정말 병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오일 관리를 특별히 15,000km 이하로, 10,000km 이하로 관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중고차, 좋은 차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차를 사시면 괜찮은데, 안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고, 비교적 어떤 독일차라든지 유럽차들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아시아권의 중고차들보다는 조금 더 이 고성능이고, 조금 더 뭔가 부품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성능 부분 성능이 들어가고, 단가도 물론 비싸고, 그들의 문화는 한국이나 일본처럼 뭔가를 이렇게 재산처럼 이렇게 딱 사가지고 그거를 좀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는 것보다, 명품이라든지 프리미엄 브랜드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의 문화는 좋은 물건은 계속 유지 보수를 하면서 그 성능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지없이 그냥 키로수 되면 딱딱딱딱 고장이 나게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그렇게 설계를 해놨고, 그게 한국 문화와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메인터넌스를 추가적인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흔하지 않은 브랜드는 독일차보다 더 비싸니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거고, 이게 중고차 값이 저렴하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만만하게 봤을 때는 정말 진짜 카센터에서 사장님 이제 다리까지를 잡고 그냥 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울어야 된다. 좀 더 싸게 어떻게 안 되냐, 싸게 어떻게 안 되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2부 영상을 찍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